아마존의 물류혁명에 오늘은 6번째 소개로 UAV, 즉 드론 맞춤 배송 시스템이라는 아마존의 특허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100번은 웹브라우저의 GUI, GUX입니다. 고객이 ABC 회사로부터 6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주문했을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더 썸머리가 보여지고 아래에 보시면 이제 딜리버리 메소드, 즉 자동 공중 배송을 선택하는 경우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딜리버리 타임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드론은 30분 내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 30분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뜨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고객이 이렇게 딜리버리 이제 옵션을 선택하면 맞춤식 시간배려 배송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나오는데 A, bring it to me, 나에게로 갖고 와라. 나에게로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이죠. 그러면 드론이 100m에 근접했을 때에는 GPS망을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50m에 근접했을 때에는 기지국망을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30m에 근접했을 때에는 와이파이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5m에 근접했을 때에는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아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집으로 갖다 달라. 그러면 이렇게 집에 주소가 뜹니다. C는 이제 사무실로 갖다 달라. 그러면 이렇게 지도가 뜹니다. D는 마이보트. 그러니까 고객이 보트에 타서 낚시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하고 있다는 적에는 이 보트로 갖다 달라. 이렇게 해서 UAV 맞춤 배송 시스템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것이 뭐냐 하면 안전한 배송장치, 즉 물품관리 보관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최종 고객에게 배송되는 것이죠. 401은 제어 시스템인데 이 전체를 이제 컴퓨터나 뭐 클라우드로 이제 제어하는 것이에요. 403, 405, 407, 409는 칸막이 모듈이죠. 이렇게 드론이 이렇게 컨테이너 480을 갖고 오면 481번이 이게 슬롯이에요, 슬롯. 그리고 408번은 이게 기어예요. 그래서 여기 내려놓으면 여기 딱 맞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제어 시스템이 어떤 칸막이로 가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어를 해주는 것이죠. 435, 437은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즉 디지털 트윈 기술이죠.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 컨테이너를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고객은 이제 검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검색을 알려주면 411번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419는 생체 인식 스캐너이고 425는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신원이 이제 인증이 되면 이렇게 디지털 트윈에 이 480의 컨테이너를 불러내서 410번의 문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주문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건 키패드고 413번은 디스플레이고 426번은 결제 시스템, 즉 신용카드 이제 리더인데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200번에는 드론들 이제 크고 작은 드론들이 비축되어 있어요. 이 비축된 드론들이 물건을 주문한 이제 물건을 이제 최종 배송하는 것이죠. 다음은 아마존의 기존의 기지국 가로등 전선주를 이용한 드론 도킹 관제 시스템과 차세대 우체통이라는 특허를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거래에 보시면 가로등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로등이 2030년, 2040년 가면 이렇게 드론 관제 도킹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참 그 아마존의 이 직원들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세대에는 이렇게 가로등이 드론 관제 그다음에 도킹 시스템이 된다. 충전 시스템이 된다.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갖고 특허를 썼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가로등이죠. 그러면 이제 드론이 와서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전선이 있죠. 전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충전도 하고 이제 현재 드론의 비행 시간이 30분이거든요. 왔다 갔다가 총 30분이에요. 그러니까 30분 넘어가면 충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리에 나가면 가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동에서 충전도 하고 거기에 앉아서 물건을 이렇게 배송해서 떨어뜨리면 요게 튜브 형태입니다. 튜브. 그럼 쭉 내려가서 여기에다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알리면 고객의 신원을 파악해서 고객이 와서 그 액세스 코드라든지 비밀 코드를 넣어서 어떤 칸막이에 배송이 왔는지를 눌러서 픽업해 가는 거죠. 그리고 505번은 이것도 가로등이 그냥 가로등이 아니라 가로등에 보면 지금 보면 광고가 많죠. 이 광고주들을 위한 광고를 내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도 확충이 된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선주죠. 전선주에서 충전도 하고 드론이 배송도 하고 차세대 우체통이 되는 겁니다.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기지국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존 제너럴이라는 사람이 도시 디자인이라는 특허를 냈는데요. 2040년경에 아이디어를 특허를 쓴 것이죠.
제가 이 특허 분석을 한 10,000건을 했는데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특허를 잘 써요. 아이디어를 잘 낸다고 하는 것은 이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제 애들이 찾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모든 것이 그냥 암기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적에는 이제 똑똑해서 시험 보면 뭐 과학적 테스트, 수학적 테스트에서는 우수한 줄 몰라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머리가 그냥 안 되는 거죠. 역시 그래서 미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자율차가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회랑입니다. 콜라이더. 20m에 날아다니는 드론, 50m에 날아다니는 드론, 100m에 날아다니는 드론. 그러니까 이제 높이가 크면 클수록 커다란 드론이 날아다니겠죠. 그래서 미국은 벌써 2017년도부터 뉴욕에서 시라큐즈까지 드론이 다니는 이렇게 회랑을 정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 플라이 존, 드론이 날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뭐 노인들 뭐 이제 요양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린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뭐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날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패키지 허브 에어리아가 있고 여기는 랜딩 에어리가 있는데 무인기를 위한 도시 디자인 및 도로 공중회랑 통신 인프라 설계인데요. 이렇게 가로등, 이 가로등들이 이제 차세대의 그 드론이 착륙하고 이륙하는 충전소 및 통신 인프라가 될 것이다라고 역시 미국 사람이 2040년경에 도래할 드론이 도래하면 도시 디자인이 이렇게 디자인돼야 한다라고 특허를 쓴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드론과 자율차 시대가 오면 이러한 도시 디자인이 아주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